전해드린 대로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불안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인데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복제폰을 만들려면요, 크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유심에서 나간 정보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건 말하자면은 휴대폰의 어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유 식별 번호가 없으면은요, 이 폰의 접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폰은 먹통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 해킹 사태 일주일 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일단은 단말기의 고유 식별 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정부 기관에 SKT를 쓰는 부처는 유심칩 교체를 해라 이렇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고유 식별 번호 같은 경우 유출이 되지 않았는데 SK텔레콤의 5개 서버를 조사를 해보니까 총 25종의 정보는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정부 부처에서 쓰고 있는 폰 같은 경우에 역시 보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들이 그 유출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공공 시스템 해킹이라든지 서비스 장애 혹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유심을 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안보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심칩을 긴급하게 물량 확보를 해서 1차적으로는 교체가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혼란 결국 이제 복제폰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 복제폰을 만들 수 있는 거의 핵심인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유심을 교체한다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유출된 정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어떤 복제에 대한 가능성이 뭐 낮다고는 하지만은 있을 수는 있다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어떤 유심칩 자체를 물리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금 유심보호 서비스에 꼭 가입을 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있을 어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안보 전문가, 보안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실은 통신사가 냈는데 왜 이용자들이 대리점 가서 줄을 서야 하냐, 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돌아가야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 대안으로 유심을 좀 택배로 보내줄 수는 없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민분들께서 뭐 길게는 2시간 정도 줄을 서서 유심을 교체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국회 과학기술 방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SK텔레콤 측에서 고객에게 찾아가서 유심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텔레콤 측에서는 현재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밝히는 것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유심을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유심 교체 부분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부분에도 지적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이 SK텔레콤이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일괄 적용해줘야지 왜 이용자들에게 가입을 하라고 하느냐라는 불만도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100% 그 이후부터의 피해 보상을 SK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나오는데, 가입을 하기 전에는 그 100% 보상을 해주겠다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 측에서 이번 대응과 관련해가지고 비판을 받는 점은 아마 이런 점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 유심보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일단은 어떤 보안 차원에서라도 가입을 한 다음에 어떤 이걸 뭐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입만 독려만 하고 있지 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뭐 SK텔레콤 측에서는 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정말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뭐 고객의 선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에서 로밍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적으로는 지금 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SK텔레콤 측에서 어떤 고객들의 어떤 능동적으로 이것을 가입을 시켜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어떤 대처에 있어서 비판점은 있습니다. 네. 지금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거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카페가 만들어졌고 이미 한 4만 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도 일단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 정보 유출 과정에 있어서 SK텔레콤의 고의나 과실 이런 것들을 피해자들이 또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정부에서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피해자들이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정부의 조사가 조금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뭐 앞선 리포트도 전해드렸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유심을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비싸게 팔거나요. 이용자들에게 이제 범죄를 이용하는 그런 스미싱 사기까지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예.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요.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까 뭐 15만 원에 그러니까요. 올린다든지 아니면 특히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유심 교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어떤 노인층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령층. 이걸 쉽게 예. 교체할 수 없는 어떤 도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에 계신 분들이 이걸 미끼로 삼아서 어떤 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최근에 어떤 이런 유심 교체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그 통신사의 어떤 고객센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걸 클릭하거나 어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이런 악질 범죄는 참 조속히 근절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범행 동기가 일부 밝혀졌습니다. 이 가해 학생은 왜 선생님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지금 청주의 그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네. A군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교 생활에 부적응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가정 형편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이 A군 같은 경우에는 범행 대상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범행 전날에 흉기를 여러 점 본인의 가방에 미리 예. 넣어둔 것, 그리고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 이후에 본인 스스로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게 어떠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 범죄라고 보고 이 A군의 휴대폰과 PC 이런 것들을 포렌식을 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가해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형사 어떻습니까?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경우만 적용이 되는데 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나이는 이미 그 부분을 넘어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지금 아마 심신미약과 관련해가지고 좀 봐야 될 부분은 아직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예. 경찰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예.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 부분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